그대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면 마음은 곧장 한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이유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방향을 붙입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이 필요하다고 속삭이지요. 그런데 나는 그 속삭임이 늘 선의로 시작한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지키려는 방식이니까요. 다만 그 보호의 손길이 너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는 자리보다 불편함을 없애려는 마음이 더 커지는 때가 있지요. 그러면 감각은 점점 작아지고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은 그대로인데도 그대는 숨을 하고 있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확인하는 마음이 앞서가는 만큼 숨은 더 멀어지는 듯 느껴지니까요. 나는 오늘 그 틈을 조용히 넓혀보자고 권하겠습니다. 불편함을 제거하는 쪽이 아니라 불편함을 적으로 만들기 직전의 마음을 바라보는 쪽으로요. 불편함이 올 때 마음이 사용하는 문장들, 그 문장들이 몸의 감각을 어떻게 밀어내는지, 그리고 밀어내려는 손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대를 보호해 왔는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불편함과 함께 숨을 쉬는 일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아마도 여러 번 시도했을 겁니다. 참아보기도 하고 고쳐보기도 하고 다른 생각으로 덮어보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노력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 노력 자체가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순간 손끝에 어떤 힘이 들어가는지, 가슴 어디가 먼저 조여오는지, 삼킴이 왜 짧아지는지 같은 아주 작은 사실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작은 사실들이 모이면 마음은 어느 순간 더 이상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불편함은 그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오지 않습니다. 그대가 부족하다는 표식을 들고 오지도 않지요. 다만 마음의 한 부분이 여기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오곤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보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달려왔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빠름을 보는 순간 숨은 아주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억지로 깊게 하려 하지 않아도 숨이 자기 길을 찾는다는 느낌이 스며들지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편함은 대개 감각으로 시작합니다. 목 안쪽이 미세하게 조여오거나 가슴 한가운데가 납작해지거나 숨이 짧게 끊기는 듯한 느낌으로 먼저 닿지요. 그런데 그대의 마음은 그 감각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감각 위에 서둘러 문장을 올립니다. 이건 내가 문제야. 또 시작이군. 이러면 안 돼. 불편함은 그렇게 그대라는 이름을 빌려 더 커집니다. 나는 그 순간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자고 권했습니다. 불편함이 나가 되기 직전에 아주 짧은 시간 말입니다. 감각은 아직 이름을 갖지 않은 채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가 그걸 붙잡으려 하면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붙잡지 않으려 해도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쥡니다. 알아내기로 쥐지요. 원인을 찾아내고 해답을 세우고 결론을 만들며 불편함을 눌러놓으려 합니다. 여기서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감각은 좁아지는데 생각은 그 좁아짐을 메우려고 더 많은 말을 보태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아마도 그 말을 믿어버린 적이 많을 겁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그대의 가치가 흔들리는 듯 느껴지고 마음은 즉시 자기 설명을 시작하지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또 이걸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그 설명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그 빠름이 얼마나 익숙한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익숙함은 늘 자연스러운 척을 하니까요. 자연스러움으로 가장한 습관은 그대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쉽게 덮어버립니다. 불편함이 오면 그대의 시선은 안쪽으로 깊게 파고듭니다. 그러나 그 파고들문 돌봄이 아니라 감시로 변하기 쉽습니다. 숨이 들어오나 나가나 심장이 빨라지나 손이 떨리나를 확인하며 마음은 조용히 긴장합니다. 확인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확인이 잦아질수록 안심은 더 멀어집니다. 나는 그대에게 그 역설을 탓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대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을 지키려 하는지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불편함은 더 중요한 신호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니 오늘 첫 장에서 나는 결론을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대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불편함이 어떤 문장으로 바뀌는지부터 조용히 보겠습니다. 감각이 곧바로 내 정체가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나라는 이름이 너무 무겁게 붙습니다. 나는 그대가 그 무게를 아주 잠깐만 손에서 내려놓는 상상을 하길 권합니다. 내려놓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불편함이 올라올 때 그대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말을 먼저 건넵니다. 그 말은 빠르고 단정적이며 숨을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전 아주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감각이 먼저이고 말은 나중입니다. 나는 그대가 그 순서를 다시 보길 바랍니다. 감각이 먼저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 박자 늦출 수 있습니다. 한 박자 늦어진 마음은 불편함을 나로 만들기 전에 그저 불편함으로 둘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 그대 안에서 불편함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것을 견디라거나 바꾸라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대가 그 불편함의 가장자리에서 이 불편함이 곧 나인가라는 물음을 조용히 지나가게 하길 권했습니다.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아 확대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지요. 그대의 마음이 그 순간에도 얼마나 빨리 뛰어드는지, 그 뛰어듦이 얼마나 자동인지, 그리고 자동인 만큼 얼마나 외로웠는지까지도 오늘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불편함은 그대의 삶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만나며 생기는 촉감입니다.
촉감은 늘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고정하려는 순간 마음은 더 많은 말을 만들지요. 나는 그대가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촉감을 아주 조금 더 오래 두길 권했습니다. 그 오래 둠 속에서 숨은 억지로 깊어지지 않아도 자기 길을 기억해낼지 모릅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거의 반사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실제 손이 움직이지 않아도 안쪽에서 지금 당장이라는 힘이 먼저 생기지요. 나는 그 힘을 나쁘다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힘은 그대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자라났을 테니까요. 다만 그 손이 너무 빨리 나가면 닿기도 전에 밀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밀어내려는 마음은 여러 얼굴을 하고 옵니다. 어떤 날은 참아야 한다로, 어떤 날은 고쳐야 한다로, 또 어떤 날은 빨리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로 바뀌지요. 그 얼굴들이 바뀌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각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힘든 게 아니라 불편함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먼저 마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가 그 상상을 붙잡는 순간을 알아차리길 권했습니다. 불편함이 온 뒤에 마음이 곧장 미래로 뛰어갑니다. 이러다 더 커질 거야. 이러다 못 견딜 거야. 그 생각이 지나가면 몸은 그 생각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지요. 숨은 더 얕아지고 삼킴은 짧아지며 어딘가를 단단히 고정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대는 그 힘을 대응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경계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경계는 오래 서 있을수록 지칩니다. 지치면 감각은 더 뚜렷해지고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그러면 그대는 자꾸 확인합니다. 내가 괜찮아졌나? 아직 남아있나? 확인은 그대에게 잠깐의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반복되면 불편함은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점검은 조용히 긴장을 부릅니다. 긴장은 다시 불편함을 키웁니다. 이렇게 마음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든 움직임으로 불편함의 자리를 넓혀버리지요. 나는 이 점을 조심스럽게 짚고 싶었습니다. 그대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그대는 속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그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도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질문이 올라온다는 것은 마음이 다시 목표를 세우려 한다는 신호이니까요. 불편함과 함께 있으려다가도 마음은 곧장 잘 해내는 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함께 있으려는 시도가 곧바로 성과를 요구하는 시도로 바뀌는 틈입니다. 그 틈에서 그대는 숨을 조절하려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조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조절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숨은 더 일이 됩니다. 숨이 일이 되는 순간 숨은 쉬는 자리를 잃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작은 관찰을 권했습니다. 불편함을 없애려는 손이 나갈 때 그 손은 어디에 힘을 주는지요? 이 질문은 답을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의 방향을 보는 일입니다. 가슴이 먼저 굳어지는지, 목이 먼저 잠기는지, 턱이 먼저 조여드는지, 아니면 생각이 먼저 단단해지는지.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아주 잠깐 멈칫합니다. 멈칫하는 찰나에 불편함이 여전해도 불편함만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에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은 대단한 해답이 아니라 과열되던 움직임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그 여백에서 그대는 아마도 불안해질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그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은 움직임으로 자신을 증명해 왔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마음에는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그 위협처럼 느껴짐 자체를 보길 바랍니다. 위협은 종종 생각의 말투로 오고 그 말투가 몸을 긴장시키지요. 말투를 알아차리는 순간 말투는 예전만큼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게 됩니다. 불편함과 함께 숨을 쉬는 일은 불편함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환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불편함을 밀어내려는 손이 먼저 움직일 때 그 손을 잠깐 바라보는 일입니다. 손을 비난하지 않고 손을 멈추라고 윽박지르지도 않으며 손이 얼마나 빠르게 나가는지를 인정하는 것. 인정은 풀어줍니다. 억지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이 나갔구나라는 알아차림이 손의 힘을 자연히 덜어냅니다. 그대는 오늘 불편함을 고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달려가면서 어떤 말을 쓰는지, 그리고 그 말이 몸을 어떻게 조이는지. 나는 그대가 그 흐름을 한 번만이라도 더 정확히 보길 권했습니다. 정확히 본다는 말은 차갑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성실함까지 포함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 성실함을 포함하는 순간 불편함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대는 불편함과 동일해지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오래 머무는 날이면 그대의 마음은 문장을 더 자주 꺼냅니다. 감각을 만지기보다 감각을 규정하려 드는 말들이지요. 나는 그 말들을 죄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방어이며 마음은 늘 그대를 보호하려 하니까요. 다만 그 보호가 어느 순간부터 날이 서는지 그날이 서는 자리를 조용히 함께 보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마음은 종종 단정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나쁘다. 이건 없어져야 한다. 이걸 느끼는 나는 이상하다. 이 단정은 신속합니다. 신속하다는 것은 아직 감각이 무엇인지 다 느끼기도 전에 결론이 내려진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감각은 변하는데 결론은 고정되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고정된 결론은 숨의 길을 좁히고 좁아진 숨은 다시 감각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대는 불편함을 없애려 했는데 마음은 불편함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방향으로 몸을 몰고 갑니다.
나는 그대가 마음속 말투를 들어보길 바랍니다. 말은 내용만큼이나 말투가 힘이 있지요. 왜 또 이래처럼 짜증이 섞이는 말투가 있고 이러면 안 돼처럼 다그치는 말투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해처럼 몰아붙이는 말투도 오지요. 말투가 거칠어질수록 그대는 자신을 더 작게 느낍니다. 자신이 작아질수록 불편함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거친 말투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휘두르는 채찍 같지만 나는 그 말이 처음부터 그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에서 나오며 두려움은 그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대는 아마도 이런 말을 마음속에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감각이 있다는 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불편함이 하나의 표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불편함은 단순한 촉감이 아니라 그대의 존재를 판단하는 신호가 됩니다. 나는 그 변환이 일어나는 찰나를 중요하게 봅니다. 불편함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곧 나를 말해주는 문장이 될 때 더 무거워지니까요. 그대는 그 문장을 믿기 때문에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니 불편함이 더 크게 들리지요. 그대는 그 순환을 끊어내려 애쓰지만 애씀 자체가 또 다른 문장으로 바뀝니다. 왜 나는 끊어내지 못하지? 이때 마음은 스스로를 다시 몰아세웁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조용히 권했습니다. 불편함을 없애려는 노력과 자신을 꾸짖는 문장을 같은 자리에 두지 말아달라는 권입니다. 노력은 그대를 살리려는 힘이지만 꾸짖음은 그대를 더 조이기 쉽지요. 그런데 마음은 그 둘을 자주 섞습니다. 나아져야 해라는 문장에 그래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숨은 조건을 달아버립니다. 조건이 달리면 숨이 더 짧아집니다. 숨이 짧아지면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급해진 마음은 더 강한 말을 택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어느새 적이 됩니다. 적이 된 불편함은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고 감시는 늘 긴장을 불러옵니다. 그대가 불편함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일 때 나는 그 해야함이 생기는 순간을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해야함은 달콤한 약속처럼 다가옵니다. 하면 좋아질 것 같고 하면 안전해질 것 같지요. 하지만 그 해야함은 동시에 협박이 되기도 합니다. 못하면 큰일이라는 말이 뒤따라오니까요. 그 협박이 마음속에 생기는 순간 몸은 곧장 준비 태세로 바뀝니다. 가슴이 눌리고 목이 잠기고 턱이 굳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길이 좁아지고 그대는 더 크게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숨을 쉬려 할수록 숨은 더 어색해집니다. 어색함은 곧바로 또 다른 문장을 낳지요. 와, 나는 제대로 못해. 이렇게 문장들은 서로를 낳으며 점점 단단해집니다. 나는 그대가 문장 하나를 선택해 보길 바랍니다. 가장 자주 오는 문장, 가장 날카로운 문장, 혹은 가장 슬픈 문장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떠오를 때 그 문장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그대로 두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대로 두라는 말은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문장은 칼이 되고 그대는 방패를 듭니다. 방패를 들면 어깨가 긴장하고 긴장은 숨을 더 얕게 만듭니다. 얕아진 숨은 불편함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하지요. 그러니 싸움 대신 문장이 떠오르는 사실을 인정해 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이 왔군요. 그 인정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에서 문장은 여전히 들리지만 문장이 그대를 전부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대는 아마도 그 간격이 불안할 겁니다. 문장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오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 불안이야말로 마음이 새로운 자리를 찾는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문장은 그대를 아프게 하면서도 익숙하니 마음은 그 고통을 확실함으로 착각합니다. 확실함이 사라지면 불안이 오지요. 그 불안은 낯설지만 낯설은 늘 가능성을 품습니다. 가능성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한 번 덜 몰아붙이는 말투, 한 번 덜 단정하는 결론, 한 번 더 감각을 먼저 느끼는 순서로 나타납니다. 불편함이 적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오늘 조금 더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든 문장이 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그대를 지키려다 그렇게 된 경우가 많지요. 나는 그 사실을 부드럽게 껴안고 싶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을 인정할수록 지키는 방식은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불편함이 오더라도 그대는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장은 오고 감각은 오고 숨은 오고 갑니다. 그대가 그 흐름을 잠시 바라볼 때 불편함은 여전히 있지만 불편함이 곧 그대라는 이름을 완전히 빌려가지는 못합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그대의 마음은 설명을 찾습니다. 왜 이런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낼지. 설명이 있으면 마음은 잠시 안심하지요. 나는 그 안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압니다. 설명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벽을 찾는 일과 닮았습니다. 손끝이 닿으면 아직 길을 모르더라도 마음은 여기를 얻는 듯 하니까요. 그런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에는 본래 설명이 없습니다. 숨은 이유 없이 들어오고 이유 없이 나갑니다. 그대가 숨을 붙잡아 해석하려는 순간 숨은 갑자기 낯선 일이 됩니다. 들이마심이 제대로 되었는지, 내심이 충분했는지, 그대는 숨을 바라보는 눈으로 숨을 조정하려 듭니다. 여기서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숨이 자연스러울수록 마음은 놓치고 마음이 잡으려 할수록 숨은 어색해지지요. 나는 그대에게 조용히 권했습니다. 설명을 붙이기 전에 촉감을 아주 잠깐 더 오래 두어 보자고요. 목 안쪽이 마르는 느낌이라면 마름으로,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라면 눌림으로. 그 촉감은 결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촉감은 다만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단순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단순함은 곧장 불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없는 상태는 마음에게 낯선 공백이니까요. 그 공백에서 그대는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려는 시도를 또 하나의 자람으로 바꾸려는 움직임 말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곧 괜찮아져야 해. 나는 이걸 잘 해내야 해. 불편함과 함께 숨을 쉬려는 마음이 어느새 불편함을 없애는 목표를 세웁니다. 나는 그 순간을 아주 섬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음을 선택한 순간에도 마음은 곧장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작은 떨림으로 몸에 남고 몸은 그 떨림에 맞춰 긴장합니다. 긴장이 올라오면 불편함은 더 분명해지고 마음은 실패했어 같은 문장을 꺼냅니다. 나는 그대에게 실패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음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를 바라보자고 하겠습니다. 마음은 늘 무엇인가를 성립시키려 합니다. 설명이든 확신이든 안전이든 성립이 되지 않으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흔들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변화의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흔들림을 불편함으로 오해하고 오해한 불편함을 없애려 들지요. 그대는 그 오해의 고리를 너무 오래 혼자서 감당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숨을 도구로 만들지 않기로 합니다. 숨을 이용해 불편함을 밀어내려 하지 않기로요. 그 대신 숨이 지금도 오고 간다는 사실만을 가만히 확인해 봅니다. 확인도 과해지면 다시 조임이 되지요. 그래서 나는 확인을 오래 권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들어오는 감각을 한번, 나가는 감각을 한번. 그 사이에 마음이 말하려 들면 말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붙잡음이 아닙니다. 붙잡음과 알아차림은 닮아 보이지만 결이 다릅니다. 붙잡음은 긴장을 만들고 알아차림은 아주 작은 여백을 남깁니다. 그 여백에서 그대는 자신을 만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나라는 이름을 빌려오려 할 때 그 이름을 내어주지 않는 가능성 말입니다. 아, 불편함이 있군요. 그 한 문장이 때로는 충분합니다. 더 좋은 문장을 찾느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따뜻한 말로 덮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지요. 다만 거친 말투가 올라올 때 그 말투를 진실의 전부로 삼지 않는 것. 그대는 그대에게 늘 가장 먼저 칼끝을 겨누는 습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습관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칼끝은 완전히 내려가지 않더라도 방향을 잃습니다. 나는 그대가 불편함을 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함은 품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편함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설명을 만들고 그 설명이 그대를 더 조이는 흐름을 조금 더 천천히 따라가 보자고 권합니다. 천천히 따라가면 설명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숨이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작지만 선명합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생명은 조용히 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 나는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먼저 보자고 합니다. 마음은 늘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뛰어드는 습관은 오래된 충성심 같은 것입니다. 그 충성심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충성심이 발동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 그대가 그 일을 할 때 숨은 설명이 필요 없는 자리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의 끝에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를 더 권했습니다. 불편함이 올라와도 그대가 그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잠시 두어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이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불편함은 끝까지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가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숨은 여전히 오고 가고, 감각은 여전히 변하고, 마음은 여전히 말하려 들지요. 그대는 그 가운데에서 설명 없는 자리를 잠깐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알아차림이 불편함의 중심을 아주 조금 옮겨 놓습니다. 불편함이 중심이 아니라 바라봄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요. 불편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을지 모릅니다. 왜 또 이러지? 왜 나는 이걸 못 넘기지? 나는 오늘 그 말의 반대편을 함께 보자고 합니다.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보호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마음은 놓치면 큰일 난다고 믿는 순간 더 강하게 쥡니다. 더 강하게 쥐는 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살고 싶어서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늘 성실합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 할까요? 때로는 평정이고, 때로는 체면이며, 때로는 안전이지요. 불편함이 올라오면 마음은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을 먼저 상상합니다. 그 상상은 마음에게 현실만큼이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서둘러 조치를 취하려 하지요. 생각을 바꾸고 숨을 고치고 상황을 정리하고 자신을 다잡습니다. 그대는 그렇게 살아남아 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생존의 방식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보호하려는 방식이 늘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보호는 때로 과잉이 됩니다. 과잉은 감시가 되고 감시는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오래 머무르면 불편함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은 다시 말합니다. 봐, 내가 더 세게 잡아야 해. 이렇게 마음은 자신이 만든 긴장을 근거로 더 강하게 조이게 됩니다. 여기서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마음은 보호하려고 조이는데 그 조임이 다시 불편함을 부르는 방식이 되는 틈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그 틈을 잘못으로 보지 말자고 권했습니다. 이 틈은 그대의 노력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구조가 드러나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불편함이 올라왔을 때 없애야 한다가 올라오면 그 문장 뒤에 아주 작은 문장을 하나 덧붙이는 것.
없애고 싶구나. 이 문장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비난을 멈춥니다. 불편함을 없애려는 마음도 하나의 현상으로 돌려놓지요. 그렇게 돌려놓는 순간 그대는 불편함과 동일해지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없애려는 마음과도 동일해지지 않지요.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식이 거칠어질수록 그대는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친 말투는 가장 가까운 대상, 바로 그대 자신에게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장에서 그 외로움을 조용히 다루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를 몰아세운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잠깐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그대는 자책과 해결 사이에 아주 작은 여백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백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때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때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은 서서히 다른 보호 방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상을 권했습니다. 불편함을 밀어내려는 마음을 잠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상상입니다. 밀어내려는 마음도 왔군요. 그 마음은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대를 위해 뛰어온 경비병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경비병은 위험을 크게 봅니다. 그래야 늦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위험을 크게 보는 습관이 평온한 날에도 계속 작동하면 그대는 쉬지 못합니다. 나는 경비병을 해고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경비병에게 이렇게 말해보자는 것입니다. 고맙다.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은 그대를 유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를 강화가 아니라 전환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몸에서 먼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때 그대의 어깨는 올라가고 턱은 굳고 배는 납작해질지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은 더 거친 말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몸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고 몸이 조였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지금 어깨가 올라가 있군요. 지금 턱에 힘이 있군요. 이런 알아차림은 해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사실로 둡니다. 사실을 사실로 두는 순간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덜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공격성이 줄면 불편함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그대가 불편함 위에 더 많은 불편함을 얻는 일은 줄어듭니다. 이 장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도 보호하려는 마음이라는 인정입니다. 인정은 방임이 아닙니다. 인정은 이게 지금 있다를 말하는 정직함입니다. 그 정직함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거친 소리를 내야만 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용히도 들릴 수 있게 되지요. 그때 그대는 불편함이 왔을 때도 스스로를 구하겠다고 스스로를 때리는 방식 말고 다른 길을 찾을 여지가 생깁니다. 불편함이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아있어도 괜찮다는 판단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대가 그대를 덜 몰아세울 수 있다면 이미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대가 불편함을 없애지 못해도 그대가 그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건 작지만 깊은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보통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알아차림의 반복에서 생깁니다. 불편함은 계속 오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불편함이 와도 내가 그 불편함과 같아지지 않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처음엔 불편함이 오기만 하면 마음이 곧장 의미를 붙였습니다. 이건 위험해. 이건 실패야. 나는 안 돼. 불편함은 감각으로 시작했는데 마음은 그 감각을 재판처럼 다뤘지요. 증거를 찾고 판결을 내리고 나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짧게라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그냥 감각이고 머릿속 문장들은 그 감각에 대한 반응이며 나는 그 둘을 알아차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 여기서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불편함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판결이 조금 늦어집니다. 판결이 늦어지면 불편함이 내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있음으로 남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현상으로요. 그리고 숨도 그렇습니다. 나는 많은 날들의 숨을 고치려 했습니다. 깊게 들이마셔야 한다고, 제대로 내쉬어야 한다고, 숨을 잘해야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숨은 고칠수록 일이 되고, 일이 될수록 더 어색해졌습니다. 숨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뀝니다. 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숨이 이미 오고 간다는 사실을 잠깐 확인하는 것. 가슴이 여전히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숨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질 때 숨은 종종 스스로 제 리듬을 찾아옵니다. 마음이 덜 간섭하니까요. 물론 마음은 가끔 다시 급해집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니니까요. 다시 서두르고, 다시 단정하고, 다시 밀어내려 할 겁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생깁니다. 서두르는 마음이 나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처럼 보이는 순간이 생긴다는 것. 또 시작이야. 그 문장이 올라올 때 그걸 반박하거나 믿기 전에 그저 이렇게 아는 순간이 옵니다. 아, 이 말이 왔구나. 그 순간 마음의 급함은 여전히 있어도 운전대는 내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불편함과 함께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불편함이 완전히 없어져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없애려는 전쟁이 줄어들어서요. 삶이 다시 생활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불편함은 잠깐 동승했다가 내립니다. 나는 불편함이 내릴 시간을 억지로 당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당기지 않을 때 의외로 더 빨리 내릴 때도 있고 물론 아닐 때도 있지요. 중요한 건 그 둘이 더 이상 내 실패나 성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편함은 오고 갑니다. 하지만 나는 점점 그 불편함이 되지 않습니다. 불편함은 때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때마다 또 서둘 겁니다. 하지만 그대는 이제 압니다. 서두름은 그대의 결함이 아니라 그대를 지키려던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불편함이 다시 찾아오는 날에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완벽하게 깊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완벽하게 고요해지지 않아도 삶은 여전히 그대 안에서 조용히 이어집니다. 불편함이 남아도 붙잡음이 가벼워지는 날. 그날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그대가 그대를 덜 다그치는 하루로 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다음 하루가 숨쉴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오늘도 조용히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